마이크 하나 둘. 네, 안녕하세요. 노승민 노무사입니다. 노노무사 채널 아직 작은 채널이지만 이 채널을 꾸준히 시청해주시는 이 귀하신 분들께 새해 소망 꼭 성취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최근에 이제 뉴스 기사들 보다가 눈에 관심이 가가지고 클릭한 기사가 있어요. 2024년도 직장인 새해 소망 1위는 뭐 궁금하겠죠? 궁금하죠? 클릭해 봤더니 그 내용이 단연코 압도적인 비중으로 임금 인상이 1위를 차지하였다. 그래서 뭐 굳이 뭐 놀랄 만한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바람, 이게 집단, 사람들의 어떤 소망을 나름 객관적인 형태로 좀 조사를 했고 발표해 준 그런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대별로, 연령별로 소망을 또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봤더니 20대 같은 경우는 1위 임금 인상, 3, 40대도 1위 임금 인상, 50대도 1위 임금 인상입니다. 역시 뭐니 해도 연령을 떠나서 머니이다라는 것을 입증해준 그런 내용이고 2위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2위는 20대는 좋은 회사로 점프하는 거, 3, 40대는 아무래도 애들 키우고 좀 힘든 시기잖아요. 워라밸, 노동 강도 완화 및 노동 시간 단축. 50대는 아무래도 이제 100세 시대를 앞두고 안정적으로 소속감을 유지하면서 소득 원천을 가져가고 싶은 그런 세대다 보니까 고용 안정 및 정규직 전환이 2위 소망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느껴지는 부분이 뭐였냐면 너무 당연하지. 임금 인상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 세대와 결부해가지고 좀 더 무겁게 받아들여지는 게 바로 물가 인상률, 물가 상승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데이터를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10년 전, 최근 10년 내용을 봤더니 예를 들어서 2014, 15, 16년은 0%대 물가 인상률이야. 거의 인상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죠? 심지어 15년에는 물가가 하락을 한 적도 있어. 그러다가 17, 18, 19년도 때는 한 2%, 1%, 0%대, 20년까지 0%대 유지하다가 21년부터 3%로 점프를 하더니 22년도 여기서 찍습니다. 기록을 찍습니다. 6%의 살인적인 물가 인상률을 보이다가 2023년도에는 여전히 3.9%, 4%에 달하는 물가 인상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최근에 힘든 구간을 지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당연하죠. 그렇죠? 임금 인상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물가 인상률하고 비교해보면 똔똔이거나 아니면 더 까요. 실질 소득은 더 까이는 현상이 발생해. 사과 하나 보세요. 마트 가서 다 느끼시는 부분 아니에요? 이게 이 가격이야? 맞아? 이거 한 입 물어야 돼, 말아야 돼? 애들이 있으니까 먹긴 먹어야 되겠지. 요게 이제 작금의 현실이다. 자, 죄송합니다. 뭐 한도 끝도 없이 뭐 푸념을 늘어놓는 게 이 채널의 핵심이 아니라 이 채널의 핵심은 자,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오늘의 주제와 관련돼서 오늘의 주제는 이제 사람들의 소망이 임금 인상이잖아요. 임금 인상과 관련돼서 노동법적으로 세 가지 질문 한번 뽑아보자 요거거든요. 자, 짧게 한번 확인해 볼 테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 회사는 임금 인상을 반드시 해야 되나? 매년 임금을 인상할 의무가 있나? 노동법적인 결론은 X 없다는 거예요. 노동법적으로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더 들어볼게요. 추가 질문. 아니, 지금 보니까 2024년도 공무원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2.5% 정부가 2.5% 임금 내지는 보수, 공무원은 보수란 표현 쓰고 공공기관은 근로자다 보니까 임금이란 표현을 써요. 2.5% 올랐는데 우리 민간에서도 2.5%는 기본적으로 올라야 되는 게 아니야? 이게 정부 정책이잖아요. 그렇죠? 정부에서 그렇게 정했고 공공기관, 공공부문 같은 경우는 그렇게 끌고 가겠다는 거야. 그냥 일반 근로계약에서는 어때요? 노동법에서 그런 얘기가 전혀 없어. 이런 방법 없어. 어떻게 임금 인상할지, 높이 인상할지, 조금 인상할지, 동결할지 여부는 당사자 간에 정해라. 자율로 정해라. 회사가 정하든 노사 자율로 정하든 알아서 정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바로 이게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협상력을 높이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해요. 왜? 노동조합 만들면 단체 협약 체결해야지. 단체 협약 중에서도 임금 협약 있지. 이것을 줄여서 임협이라고 하지. 이 임협을 매년 체결해가지고 임금 인상을 어떻게든 가져가려고 하는 게 노동조합의 가장 첫 번째 기능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두 번째 퀘스천. 임금 인상이 안 되면 경제 상황이 어려워서, 회사 상황이 어려워서 임금 인상이 안 되면 임금 동결은 괜찮냐라는 거죠. 자, 요거는 크게 두 가지 상황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동결이 안 되는 경우, 두 번째는 동결이 괜찮은 경우. 동결이 안 되는 경우는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을 위반한 경우. 작년도 주 40시간 풀타임 기준으로 월 201만 580원 세팅했단 말이죠. 올해 이게 2024년도부터는 자동 위반이 되잖아요. 그렇죠? 올해 최저 월급은 206만 740원은 적어도 찍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안 올리면은 최저선에 걸쳐 있을 때는요. 매년 올려줘야 돼. 아니면 그냥 최저임금법에 위반이 되다 보니까 이 상황은 피해야 되겠죠. 두 번째, 동결해도 괜찮은 경우, 여기서 말하는 괜찮으냐는 것은 감정적, 노사 관계적 측면이 아니라 그냥 법적으로 괜찮은 경우를 말하는 건데요. 최저임금보다 높은 경우는 오케이, 노 프라블럼이란 말이죠. 세 번째는 와, 이거는 생각을 하지 말자. 아, 생각하기도 싫다. 근데 어쩔 수 없는 경우들이 발생하잖아요. 기업 경영을 하고 상황이 회사가 펀치를 맞는 경우라면 그럴 경우가 발생하잖아요. 원칙적으로 일방적인 임금 삭감은 안 돼요. 원칙적으로 일반적인 임금 삭감은 안 되고, 그러면 삭감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노사 상생, 노사 신뢰가 필요하겠죠. 요거는 이제 감정적, 관계적, 조직 문화적 차원이고, 법적으로 짚어본다면 두 가지 장치가 있다. 첫 번째, 취업규칙이에요. 취업규칙에서 우리가 만약에 취업규칙의 기본적인 베이직 수준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이것을 까기 위해서는 바꿔야 되잖아. 취업규칙을 바꿔야 되는데 취업규칙이 유리하다, 불리하다? 당연히 불리하게 변경하겠죠. 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94조를 똑 따가지고 딱 봤더니 불이익 변경 시 어떻게 근로자 과반수 동의받으래. 그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오히려 이 부분일 텐데요. 근로계약서를 바꿔줘야 된다는 거지. 왜? 내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에 임금 항목이 있을 테니까 그거를 다운시키려면 어떻게 업데이트, 갈아엎어줘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갈아엎어줄 때 뭐 해요? 다시 한 장 뽑아서 사인하죠. 그게 바로 근로자 개별 동의가 되겠습니다. 자, 근로자 개별 동의가 너무나도 중요한 게 심지어는 취업규칙을 통해서 과반수 동의받아서 임금 피크제 도입했어. 근데 대법원 가가지고 깨진 적 있어. 깨졌어. 왜? 개별 동의 안 받았다. 응? 그래서 근로자의 개별적인 근로조건을 까는 경우가 발생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자 개별 동의를 증거로 남겨놓는 거. 이게 바로 회사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한 거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그 2024년도 근로자들의, 노동자들의 새해 소망과 임금 인상과 관련된 노동법적 쟁점을 짧게 살펴봤습니다. 2024년도에 우리 시청자님들 새해 복 많이 받고 계신가요? 새해 복 받아라, 새해 복 받으세요. 우리가 관용적으로 많이 사용하지만 저는 복이라는 게 바라고만 있는다고 저절로 굴러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주구장창 잡으러 간다고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받을 그릇이 되는가. 내가 받을 그릇만 잘 만들어 놓는다면 어느 순간 복이 담기고 채워져 가지고 넘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우리 노노무사 채널 꾸준히 시청해 주시는 우리 선생님들께 새해복이 아니야, 새해복 담길 그릇이 점점 넓어지는 그런 한 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